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약발이 크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입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도 풍부하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신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의 그런 가격 상승폭을 잡기는 쉽지 않다. 특히 거기에다가 저금리 또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고요.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과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좀 충실하게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바로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가치 가장 좋은 지역 어딜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권입니다. 하지만 향후 5, 6년 후에 강남권과 버금가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바꿀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용산권이고요.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업무단지를 포인트로 해서 가장 수혜를 얻는 지역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용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현재 급물살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은 용산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 또 서울의 중심축, 또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의 용산의 가치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30 광역철도 계획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 2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에 정말 다양하고 큰 메모드급 개발 호재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호재를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면서 정말 강남권역에 버금가는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폭발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올라가는 지역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될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 호재가 굉장히 살아있고요. 정비창 1구역 최고급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지역이 정비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이 용산 역세권, 이 철길 바로 뒤가 국제업무단지가 될 수 있겠고요. 신홍산역 북측 1구역과 북측 2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권역 개발 계획 언제 시작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으로 2, 3년 안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 드리고 있는 한남 뉴타운도 개발 얘기 나온 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한 동부이천동 또 한강 대로변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라인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용산의 개발은 내년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내년부터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용산권역이 개발의 바람과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국제업무단지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성 있는 지역이 최대 수요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투자의 삼박자, 즉 일자리와 교통, 환경을 들 수 있겠는데요. 국제업무단지 정말 100만 평이 개발이 되면 상주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최고가 연봉을 받으신 분이 근무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을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만큼 집값, 땅값의 상승폭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저평가돼 있고 집가 상승이 될 수 있으면서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투자 1순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역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상승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과 완공 시점까지 2단계, 3단계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집가 상승과 개발 가치에 따른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드릴 텐데요. 2020년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본격화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토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사업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부터 2년 정도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의 토지 정화 사업을 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부지 매각과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23년부터 개발을 해서 2025년에서 6년까지는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5, 6년 후면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 매각 예산 금액 자체가 4조 9천억, 5조 가까운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또 개발 계획도 나오겠지만 정말 땅값만 5조 원이 넘는 가격과 상업 업무 복합식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토지 면적 자체가 13만 5천 평입니다. 제가 주변에 건물에 올라가면 꼭 그 국제업무단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풀밭 나무가 자라는 버려져 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3, 4년에서 5, 6년 안에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용적률 800% 기준으로 해서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테헤란로의 중심 상업지의 대로변에 있는 빌딩 숲이 100만 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111층 초고층 랜드마크와 70층 규모의 상업, 업무, 빌딩 숲이 20동에서 25개동이 들어오면서 지하도시와 또 한강변을 아우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 할 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될 시에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인데요. 국제업무단지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면요. 가장 1순위 지역은 바로 용산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이 한강 대로변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개발 계획들 또 4구역, 5구역, 40번지 특별계획 1, 2구역과 또 땡땡거리 사거리라든지 개발 계획이 거의 다 확정이 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부 이천동. 과거에는 국제업무단지와 이 서부 이천동을 통합 개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독자 개발이 거의 확정이 됐고요. 재건축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 이천동은 독자적인 개발은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국제업무단지의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개발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뒤쪽 라인이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원효로 1가, 원효로 2가 용문동, 원효로 3, 4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효창공원 위쪽으로는 6구역까지 개발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효창공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용문동과 원효로 라인 자체가 향후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 상승과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국제업무단지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커질 수 있는 용문동과 원효로 라인이다. 왜냐? 이 한강 대로변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거의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분 시세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투자금 자체가 10억 이상의 금액, 또 서부이촌동은 국제업무단지와 마스터 플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억 이상의 큰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효창공원 하단부 쪽에 용문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억대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되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의 압력과 집값, 땅값 자체가 폭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하단부의 이 용문동을 중심으로 한 원효로 라인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업무단지가 정말 개발이 됐을 때 배후 주거단지로서 개발 계획이 다시 살아나면서 개발이 됐을 때는 앞으로 시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죠. 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국제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발 압력과 개발 가능성 또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 자체가 가장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금을 7, 8억, 10억 이상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한강 대로변에 계획이 확정된 특별계획구역, 즉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 이촌동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괜히 높은 지역이다. 그에 비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금액 2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원효로 라인과 용문동 라인 중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하단부 쪽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됐을 시에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후 주거지역, 대체 투자 지역으로서 앞으로 곽강받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더 많은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